안녕하십니까, 히트다이트의 이준열입니다. 오늘은 돌아 포천에 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포천에 위치한 쌍방룡 낚시터에 출조를 나왔습니다. 이곳은 내일이 이제 정식 개장이죠. 개장을 맞이해서 오늘은 가개장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동안 좀 낚시를 즐길 예정입니다. 제가 한겨울에 잘 버티다가 지금 환절기를 맞이해서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있냐라는데 이제 갈아입을 겁니다. 지금 짐을 좀 옮겼더니 땀이 나가지고 그래서 잠시 땀을 좀 식히고자 옷을 좀 벗어놓고 있는데요. 얼른 찌맞춤 하고 떡밥 개고 일어나서 낚시를 할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영상을 즐기시는 키포인트는 이제 해빙기입니다. 자연지가 아니라 유료터에서 해빙기에는 어떠한 점들을 주의해야 되고 낚시터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낚시하시는 분들의 이런 것들이 체크포인트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참고하실 수 있게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쌍방죽에서 사용할 떡밥 개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집어의 메인이 되는 거는 막고소와 아쿠아텍 X를 이용한 323, 그 다음에 어택2 먹이용, 그 다음에 마무리용 향글텐, 향붕어용 글루텐, 향글텐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23 집어용이 해당되는 323을 1컵, 2컵, 깎기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3컵, 그 다음에 막고소가 1컵, 2컵, 그리고 골고루 섞어 주신 다음에 물이 3컵입니다. 1컵, 2컵, 3컵 섞어 주신 다음에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택2죠. 아쿠아텍 X가 3컵,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어분글루텐 6가 한 봉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바로 넣어줬습니다. 넣으면 됩니다. 하고 골고루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잘 섞이게끔 섞은 다음에 물이 3컵입니다. 1컵, 2컵, 3컵. 이 상태에서 골고루. 자, 이 상태에서 숙성되기를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향붕어용 글루텐이죠. 마무리 투수 역할하는 향붕어용 글루텐, 어분글루텐 6가 한 봉이고, 그 다음에 오징어 글루텐 6가 한 봉입니다. 하나하나씩을 넣어줍니다. 하나, 이거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분글루텐 6 하나, 둘, 물은 125cc죠. 50cc 컵 2컵에다 25cc 하나.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공기를 빼준다고 말씀드렸죠. 한 30바퀴 정도만 돌려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공기를 다 빼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처음엔 제가 2개만 겠는데 3개를 개드리는 이유는 중간에 제가 보고 어택2로만 웬만하면 해결을 합니다. 해결을 하다가 상황이 안 좋을 때 이제 향붕어용 글루텐, 향글텐이 투입이 되는데 또 중간에 떡밥 개는 거를 다시 찍기가 좀 그래서 미리 이건 스페어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2개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좀 입질이 이상하거나 좀 안 좋을 때 이제 구원투수로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시청자분들께는 그래서 미리 개놓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2개로 메인으로 진행을 할 거고, 혹시나 구원투수가 필요할 때는 얘는 빠지고 요렇게 어택2와 향글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가 끝났고요. 세팅 찌맞춤까지는 끝났습니다. 찌는 원테이크 카본탑 65cm 짜리를 사용할 거고요. 그럼 왜 그러냐, 여기도 수심이 그렇게 막 굉장히 4m 이렇지는 않습니다. 3m권이기 때문에 65
70도 사용 가능합니다. 80까지도 사용 가능한데 저는 65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테이크 채비, 원테이크 뽕돌을 이용해서 찌맞춤을 했고, 와이어는 180짜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대는 원테이크 편대 06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06으로 해서 보고 07이나 08로 이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릴 수는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아리수 낚시터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06으로 해서 탐색전을 좀 벌이다가,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낚시를 할 때 07로 할지 06으로 그대로 할지 아니면 08로 할지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마코소와 아쿠아텍 X를 이용한 323을 양바늘에 엄지손톱만하게 달아줍니다. 엄지손톱만하게 달아줘서 조금 템포 낚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한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말에서 설명드렸듯이 해빙기의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겨울에는 유려터 낚시 같은 경우는 딱 두 종류죠. 그냥 얼게끔 놔두고 개장을 안 하고 봄철이 기다리는 낚시터가 있고, 또 하나는 일부 구간, 전체가 아니라 일부 구간을 물대포를 쏴서 얼음을 녹여서 얼지 않게끔 해서 낚시를 할 수 있게끔 하다가 봄이 개장되면 이제 전체를 다시 한번 녹이는 그런 낚시터가 있습니다. 쌍방중 낚시터 같은 경우는 두 번째에 속하죠. 일부 구간을 낚시를 할 수 있게끔 해놓고 있다가 이제 개장이 되면 좀 더 그 공간을 넓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해빙기가 돼서 낚시를 개장을 할 때 물을 녹였을 때 전체를 한꺼번에 다 녹여버리면 겨울철의 수온보다 더 낮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얼음이 10cm, 15cm, 20cm 얼려져 있던 공간을 강제적으로 녹이면 그 찬물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온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한겨울보다도 더 낮아집니다. 그 말은 붕어가 활성도가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더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막 이렇게 툭툭 건드려도 움직임이 없이 그냥 쭉 밀려나는, 움직임이 거의 없죠. 그리고 가장 붕어들이 급사하기가 쉬운 계절이 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고기 넣는 것도 사실은 좀 주의해야 되는데, 이제 손님들이 또 보는 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넣기도 하는데, 가장 고기를 넣을 때도 주의해야 되는 급사 맞기 쉬운 시즌이 바로 이 해빙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한꺼번에 그렇게 녹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녹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낚시인의 입장에선 수온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일조량과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또 손님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어떤 데들은 한꺼번에 전 구간을 이제 다 녹이는 데들도 있는데, 그러면 수온이 밸런스가 어느 정도 돌아오기 전까지는 활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낚시인 분들은 출조하는 곳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쌍방중 낚시터 같은 경우는 낚시터 사장님이 낚시를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낚시터 사장님이기 전에 낚시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쪽 손님을 받아도 되는데 저쪽 구간을 일부러 안 놓기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잘하는 포인트입니다. 저기를 손님을 이제 받을 수는 없겠죠. 저쪽 장교만 해도 한 50석 정도가 되는데 앞뒤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밸런스를 맞춰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히려 전체를 다 강제로 녹였네, 낚시할 만하다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 활성도는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오히려 수온이 더 떨어지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출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보리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집어를 하는데 어분 또는 글루텐만 가지고는 집어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가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평상시에 쌍방죽 같은 경우도 시즌 되는 천천히 낚시할 경우는 어분만 투입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는 특히나 더 뜨지는 않게끔 해서 가라앉아서 자꾸 붕어를 가라앉히면서 중충에 떠 있는 애들을 가라앉히면서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는 데는 보리가 있는 거 없는 건 틀리기 때문에 막고소를 이용해서 좀 노력을 조금 더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색입니다. 해빙기에 갑자기 찬물이 유입이 돼서 하게 되면 물이 굉장히 맑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활송도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탁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서 물의 탁도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던졌는데 찌가 이렇게 떡밥이 내려가는 게 다 보일 정도면 그러면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탁도도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낚시를 할 곳이 아니면 낚시를 어디를 갈까 선택을 할 때 그런 점들도 염두에 두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조금 낚시를 해보고 또 추가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으치.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바람이 좀 불어서 찌탑을 안 올리고 두 마디에다 하고 있습니다. 두 마디에 하고 있는 대신에 오링을 밑에다도 지금 하나를 더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는데 푹 받고 올라가는데 좀 반응을 보고 여차하면 오링을 하나를 더 넣는 걸로, 지금 찌탑 낚시는 바람이 많이 터져서 못하는 걸로 하고 두 마디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봄철에 해빙기 때 의무적으로 해빙기가 되면 동부, 서부, 남부, 북부 할 거 없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생기는 게 바람입니다. 봄바람이죠. 봄바람이 터지기 때문에 이때를, 날씨는 따뜻하든 이제 오후 되면 영상이죠. 오늘도 영상 기온인데 오후에는 영상 기온을 하더라도 봄바람이 터지는 거를 감안해서 복장도 해야 되고, 또 채비할 때 중요한 것들은 너무 가볍게 찌를 하게 되면 캐스팅이 어렵습니다. 바람 때문에. 물론 바람을 등지고 앉는 자리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정면으로 본다든지 옆으로 했을 경우에는 바람이 정면으로 온다든지 옆으로 했을 경우에는 바람이 관건이기 때문에 너무 가벼운 찌를 사용하면 캐스팅 무게가 이제 찌의 부력에 맞춰서 올라가기 때문에 채비도 맞춰주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하면 캐스팅이 어렵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봄 해빙기가 되면 체크해야 될 두 번째 사항은 바람입니다. 바람에 대한 대비를. 그래서 찌는 너무 가벼운 찌를 사용하게 되면 캐스팅이 어렵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경사항 그때그때마다 있으면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6자리 편대를 뺐습니다. 빼고 똑같이 180에 7자리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람이 지금 현재까지 언제까지는 불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좀 많이 터져서 6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찌탑 낚시가 하기가 한계가 있어서 오링으로 해결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더 안정적으로 하는 게 낫다 판단이 돼서 이렇게 7자리로 하고, 하나는 어택2, 하나는 이런 식으로 향글텐 이렇게 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트. 이번에는 점입질이었죠. 7호로 바꾸고 쳤습니다. 몸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좀 힘드네요 오늘은. 어우, 씨알도 좋네. 오프닝에도 설명드렸지만 오늘
갑자기 환절기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이번에 향글텐 이렇게 향글텐 먹고 나왔습니다. 자, 뭐 한번 구호 외칠까요? 자, 히트다 히트. 이번에는 점 입질, 그래도 빠는 입질은 아니었죠. 이렇게 컨셉을 잡아 나가면서 연습을 이제 올림 낚시로서 찌표현을 보는 그런 낚시를 하면 재밌습니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을 먹은 상태고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약을 먹은 상태고, 조금 뭐 여차하면 밤낚시까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밤낚시는 어떤지, 또 여차하면 뭐 주간에 할 수 있으면 난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자, 이번에도 점입질에 가까웠죠. 색깔만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올림 낚시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죠. 이번에는 귀여운 놈이네요. 자, 이렇게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좀 덜 불어서 오링 하나를 빼고 G탑을 세탑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지금 현재는 조금 덜 불어서 탑 조정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G표현을 보고 어찌됐든 우리는 올림 낚시를 하는 거잖아요. 올림 낚시를 하기 위해서 반에 반마디라도 찌가 빨리는 게 아니라 이제 찌가 쭉 올라가는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밑에 하단도 아까에도 말씀드렸듯이 바꾸고, 뭐 오링도 넣어보고 G탑도 조정을 해보고, 이렇게 변형을 가져가면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단 반의 반마디더라도 G표현을 유도하기 위해서, 올림으로써 챔질을 하기 위해서, 그냥 막 잡는 게 아니라 그런 작업을 좀 한다는 거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 나 지금 카톡이 안 돼서 촬영 중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아이고, 재밌다. 이제 통하고 있는 중에 찌가 올라가서 때렸네요. 이번에도 향글텐 먹었습니다. 이번에도. 자, 이렇게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이거 힘쓴다. 자, 아이고, 힘까지 쓰네요. 우차, 어휴, 사이즈도 좋다. 이렇게 컨셉이 잡히면 되게 기분이 좋죠? 6으로 하다가 7로 바꾸고, 또 탑낚시를 못해서 오링을 박다가 이제 바람이 좀 잦아서 다시 또 탑낚시를 하면서 G표현을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을 할 때 똑같이 한 마리를 잡더라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엔 사이즈 아주 좋은 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자, 방생하겠습니다. 이렇게 봄 되면, 해빙기가 되면, 아까 탁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보리, 막고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또 마찬가지로 바람 터지는, 봄 되면 동서남북으로 바람이 대부분 다 터집니다. 이랬을 때 바람 터졌을 때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찌를 너무 또 가벼운 찌로 사용하시면 캐스팅이 어렵다는 거,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히트. 고폐질에 반응을 하죠. 자, 우와, 힘쓴다. 자, 어우, 12시 정읍에 딱 들어왔고 사이즈 좋은 놈이네요. 어우, 사이즈 좋은 놈이 고폐질에 반응을 했습니다. 때깔도 좋고 사이즈 좋으네요. 자, 히트다, 히트. 방생하겠습니다. 지금 막 고민이 많습니다. 컨디션도 그렇고 조금 쉬었다가 아싸리
밤낚시를 할까, 뭐 시청자분들이 밤주항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에 있고요. 아직 뭐 결정은 못 내렸고, 이 자리가 시즌 때는 인기가 많은데 겨울에는 이제 저 14번 2인용, 1인용은 뭐 골고루 나오는데 2인용 같은 경우 14번 라인 저쪽이 인기가 많죠. 여기가 고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시즌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거라서, 그래서 일부러 여기 앉았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좀 체크해 보려고 14번 저쪽을 앉기보다는 시즌을 시작됨을 알리는 개념이라서 저쪽에 앉았는데, 고기가 나오네요. 고기는 나옵니다. 봄철의 손님이죠. 봄철의 손님인 바람, 그 다음에 탁도는 쌍방죽 같은 경우는 지금 괜찮습니다. 굉장히 맑으면,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맑은 상황이면 그렇게 조항에는 썩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조항은, 탁도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도 오늘 오후에 좀 많이 따뜻하다 보니까 물이 자연적으로 많이 녹았습니다. 강제로 녹인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많이 녹아서, 이제 시즌이 뭐 이번 내일이 개장인데 개장 때에 맞춰서는 좀 어느 정도 다 낚시가 가능할 것 같네요. 저쪽에 좀 하루 이틀 정도 저쪽 장교는 조금 더 자연적으로 녹아야 되는데 많이 얇아졌더라고요. 제가 아까 가보니까. 그래서 좀 녹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낚시터 출조하실 때도 오히려 약간씩 얼어 있는 게 더 유리합니다. 강제적으로 안 녹인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오히려 수온, 또 수온계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수온 체크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이럴 때는 보리의 힘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보리가 들어간 것들 평상시에 안 쓰셨더라도 이때는 보리를 좀 비중이 무거운 보리를 좀 쓰셔서 집어에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아이고 힘쓴다. 안전벨트까지 걸렸습니다. 아이고 깨끗한 붕어 나왔네요.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또 깨끗한 붕어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방생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결심을 해서 저녁을 일찍 먹었습니다. 밤 촬영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밤낚시 촬영을 위한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녁도 좀 일찍 먹고 좀 휴식을 취했습니다. 지금 보고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밤낚시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본격적인 밤낚시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채비 변동은 없습니다. 0.7, 7호 편대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180짜리 와이어에 찌는 65, 4g짜리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지표현을 또 밤에는 또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고 변형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똑같이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달이 지금 뭐 어떻게 떴나, 보름달이 아닌가 싶어서 좀 궁금해서 보려고 밖에 나갔다 왔는데 달이 안 보입니다. 지금 구름이 쫙 낀 것 같습니다. 달 자체가 안 보여서 이따 달이 좀 나타나면 어떤지도 좀 보고 본격적인 밤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해빙기 때는 뭐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추워질 거라서 낮낚시가 제일 기대가 되는데, 그러더라도 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밤에는 어떨지 또 궁금하시기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밤낚시를, 낮에도 낮낚시로 2자리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 자리도 이제는 시즌이 시작된 것처럼 검증은 된 것 같습니다. 밤낚시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와, 완전 초나노 입질이네요. 완전 초나노 입질입니다. 마디가 아니라 완전 흑점이 벌어지는 카메라에 잡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 초나노 입질입니다. 와,
이상하다 싶어서 때려봤는데 붕어가 나오네요. 어찌됐든 드디어 이 밤낚시의 붕어를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히트다, 히트. 이제 초나노 입질에 붕어 얼굴을 봤습니다. 이제 속이 다 후련하네요. 아무래도 해빙기다 보니까 이게 한 2주 정도 지나기 전까지는 밤낚시가 좀 힘들죠. 뭐 특별한 날 아니면. 그래도 좀 밤낚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냥 묵은 채증이 가라앉습니다. 붕어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음이 가볍네요. 이제는 아무래도 여기도 탕이 작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교반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치 예쁘게 올려줬죠. 이번에는 치를 예쁘게 올려줬습니다. 아이고, 빵 좋다.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자, 히트다, 히트. 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치를 예쁘게 올려줬습니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히트. 자, 이 놈을 마지막으로 밤낚시는 그만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으차. 이번에도 향글텐 먹었네요. 뭐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밤에 이쯤에서 밤낚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자, 재밌게 다행히 이 해빙기에 밤에 붕어 얼굴을 보여드려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곳 개장을 하루 앞둔 쌍방중 낚시터에서 오후 낚시와 밤 낚시를 좀 즐겨봤습니다. 낮에는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따뜻합니다. 근데 밤에는 제가 해보니까 조금 춥습니다. 아직까지는 춥기 때문에 난로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낮 낚시할 때는 포근하게 낚시를 할 수 있었고 활성도도 다행히 좋았습니다. 제가 아까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자리가 시즌이 시작됨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겨울에는 14번 저쪽 라인이 훨씬 더 반응이 좋은데 2인 용자대는 여기는 시즌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제 입질을 좀 받기 시작하고 4월 달서부터는 굉장히 핫해지는 장소죠. 일부러 이쪽에 앉아서 고개가 나오는지 붕어가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직접 해봤습니다. 활성도는 되게 좋았고요. 밤낚시를 좀 걱정을 했는데 인터벌은 좀 길더라도 다행히 붕어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천만다행인 것 같고 저도 속이 좀 후련합니다. 밤낚시를 한동안 또 제대로 하지를 못했었는데 오래간만에 밤낚시를 하니까 꽤 재밌는 낚시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해빙기를 맞이해서 낚시터별로 물색, 탁도, 냉수대 이런 것들 체크하는 것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봄에는 반드시 터집니다. 그래서 바람을 대비해서 찌도 좀 부력이 너무 가벼운 찌로 하지 말고 캐스팅이 어렵기 때문에 좀 부력이 있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 쌍방중 낚시터는 일부러 이제 강제로 녹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교 쪽은 아직까지 얼음이 있는 거고요. 또 너무 강제로 녹이게 되면 수온이 오히려 한겨울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러 좀 강제로 안 녹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낚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해빙기에는 보리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고소의 도움을 받아서 저도 야간에도 막고소를 또 계속해서 투입을 또 했었는데요. 집어가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막고소의 도움. 왜 막고소를 하느냐?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뜨지 않고 계속해서 가라앉혀서 확산을 시킬 수 있어서 막고소의 도움을 받은 323을 도움을 좀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장소는 또 다른 지역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포천에서 쌍방중 낚시터에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